네, 9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지난 금요일장에서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우리 증시도 양 지수 모두 하락으로 깊게 출발하는 모습이었는데 점차적으로 낙폭을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4%, 코스닥은 0.2%가량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오늘 월요일에 잠금 해제는 이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9월의 첫 거래일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반기의 전략을 좀 점차적으로 어떻게 다져가야 될까 또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인데요. 이사님과 이전에 만나봤던 종목 리뷰 먼저 진행을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과 이전에 8월 11일에 만나봤던 종목입니다. 삼성 E&A인데요. 오늘은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최고가 기준 상승률 12.1% 기록을 해주고 있거든요. 목표가로 33,000원 제시를 해주셨는데 삼성 E&A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인 전략을 좀 세워도 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목표가 수정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서 33,000원이면 그렇게 큰 수익률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목표에 만족하신다면 지금 매수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지지만 기존에 이제 사신 분들은 꾸준하게 좀 홀딩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종목이 올라가는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미국의 신규 공장이 만들어지는 것, 그다음에 중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캡티브 마켓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캡티브 마켓은 확정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중동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추가 수주가 나타날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 보여서 소위 이제 공장을 만드는 엔지니어링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저는 여전히 좀 이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고정하고 신규 매수도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잘 조정하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 매수라면 좀 더 눌렸을 때 좀 9월장이 쉽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좀 더 눌렸을 때 사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삼성 E&A 지금 미국과 중동 지역 등 글로벌 지역에서의 확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의 캡티브 확장은 확정이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조금 더 지켜봐도 될 텐데 최초로 제시해 주셨던 목표가가 33,000원인 만큼 보유자 영역에서 일단은 대응을 해보시고요.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주가가 조금 더 눌렸을 때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볼게요. 네, 오늘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과 함께 볼 수 있는 헤드라인입니다. 중국이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사업 재동건 미국에다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국 반도체 장비 납품에 대한 규제가 주말 사이에 들려왔던 거고요. 앞으로 K 반도체 종목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좀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종목들 발굴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중국에 있는 설비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인텔의 그 낸드 플래시까지 사면서 공장이 3개나 있는 상황이죠. 상대적으로 삼성의 타격이 좀 적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신규 장비가 공급이 안 되면 업그레이드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구형 모델을 만들 수밖에 없고 이게 정말로 이어진다면 그쪽에 있는 공장들은 모두 좌초자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만큼의 이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줄어들면 일단 이게 당장 실행돼서 줄어들면 그러면 여기서 공급하는 낸드량이 꽤 되는데 낸드 가격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SK하이닉스는 디램도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악재로 보기보다는 상황별로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장비를 납품하면서 실적이 좋아졌던 종목군들이 꽤 있지만 대표적으로 주성엔지니어링 올해 주가가 부진한 건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중국의 투자가 줄면서 미국의 규제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면서 현재 주가가 조정을 받은 것인데 그러면 중국 업체와 경쟁하고 있거나 아니면 중국 쪽이 최근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호재가 아닐까라고 좀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정한 기업은 그와 관련된 호재를 조금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기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은 있어 보인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안에서 살펴볼 종목은요, PSK입니다. 두 가지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PSK, 지금 중국에 대한 견제 조치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반사이익이 무엇인가 좀 여쭤보겠고요. 두 번째는 현재 밸류에이션 매수하기에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까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중 반도체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PSK가 누릴 수 있는 반사이익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 종목은 다 걸쳐 있습니다. 호재 악재가 걸쳐 있는데 예. 작년에 실적이 좋았던 데는 중국 매출이 확대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뭐 주성엔지니어링처럼 중국 쪽이 빠지면서 오히려 별로 그렇게 좋은 효과를 못 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담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 지난 금요일 날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의 핵심은 PR 스트립, 지금 보고 계신 이 장비가 이제 PR 스트립인데 뭐 건식 세정 장비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이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 경쟁사가 미국 기업이지만 대주주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혹시 시장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지난 금요일 날 급등한 거예요. 그러면서 TSMC도 결국은 그러면 제슨 장비를 쓸 수 없다. 그러면 PSK 장비를 쓸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세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반도체 공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PSK가 이 저평가받았던 부분을 중국에 관련 있는 업체들을 밀어냄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PR 스트립에서 압도적인 1위거든요. 그런데 2위 업체를 밀어낼 수 있다면 TSMC나 국내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게 더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만드는 베벨 에처라고 하는 이 신규 장비는 결국은 조금 미세 공정으로 갔을 때 그 엣지 부분을 깎아내는 것, 오류를 깎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닐링 장비와 더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장비, 이 수율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미국으로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과 함께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오스틴 공장에도 이미 진출해 있는 상황이니까 테일러 신공장에도 아마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뭐 PSK는 저는 충분히 좀 매력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중국을 마이너스 하더라도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TSMC에 늘어날 부분에 대해서 더 베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오히려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비중을 늘릴 때가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물론 PSK의 경우에는 호재와 악재가 모두 동등하게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재 쪽이 조금 더 커 보인다라는 가능성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신 거죠.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저희 밸류에이션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PSK 어떤 밸류에 현재 와 있는가 좀 점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시장 평균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 이 종목이 저평가받았던 핵심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 쪽 때문에 매출과 이익이 늘었다가 중국 쪽이 올해 투자를 정체시키면서 빠진 부분인데,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때 15배까지 올랐던 이 밸류에이션이 바닥까지 내려앉은 가장 결정적 이유가 올해 이제 2분기의 실적도 생각보다 덜 나왔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그 컨센서스도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익은 좀 낮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닥에서 오늘 나왔던 이슈가 이 회사에는 잘 생각해 보면 어차피 중국은 뭐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섹터라고 본다면, 그러면 오히려 삼성전자나 미국 공장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긍정적 모멘텀을 서서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중국 쪽이 늘면서 갔던 지난 고점인 15배까지는 제가 보기엔 좀 어려워 보이고, 예. 한 10배 내외 정도까지 생각해 보면 지금 한 3만 원 정도까지의 주가 반등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봐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가격대, 오늘도 꽤 이제 가격이 좀 플렉서블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한 22,000원에서 한 3,000원, 4,000원 정도 사이에서 24,000원에서 25,000원 정도 사이에서 매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가격은 PR 10배 내외가 3만 원
초중반이기 때문에 초반 정도이기 때문에 러프하게 한 3만 원 정도로 목표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한 22,000원 정도로 잡아서 조금은 목표 가격이 그렇게 목표 수익률이 높지 않으니까 손절 가격도 조금 타이트하게 한 22,000원 정도를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눌림을 함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반도체 규제에 대한 내용들이 섹터 전반을 짓누르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 안에서 PSK는 어떤 전략이 좋을지 가격 전략 상세히 챙겨봤습니다. 일단 좀 리스크 주의 구간 타이트하게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로는 3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구리를 미리 쟁여놓자라는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선물 가격이 9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헤드라인인데요. 2025년 구리 공급 부족 전환했다. 기회는 과연 누가 가져가게 될까? 이런 뉴스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 바로 잠금 해제 두 번째 종목 공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살펴보고 계신 종목은 LG인데요.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LG의 첫 번째 키워드는 기업 가치고요. 두 번째는 저평가 탈출 이슈 챙겨보겠습니다. 자, 기업 가치와 관련해서 지금 LG는 굉장히 극심한 저평가 구간을 계속해서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는 다시 기업 가치를 좀 밸류업 해볼 수 있을 것을 기대해도 될까요? 이 종목을 오늘 선정한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이슈가 있죠. 거기서 이제 금융주, 지주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LG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력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평가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지만 오늘 그 여러 뉴스에서 언급하고 있는 건 대기업들이 울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자사주까지 뺏기게 되면 경영권 뺏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상대적으로는 좀 그럴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LG그룹은 LG부터 그 밑에 있는 회사들까지 쭉 어느 정도 지분 정리를 다 해놓은 상황이니까 지금 자사주가 4%가 채 안 되는 3% 한 중반대 정도의 자사주를 갖고 있는데요. 이걸 내년까지 전부 소각하기로 했거든요. 그걸 소각한다고 하더라도 경영권을 위협받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자사주 소각해서 경영권을 위협받을 회사는 뭐 제가 보기엔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 이 회사는 자사주 소각의 긍정적 효과는 느리면서 경영권의 그 압박은 크게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데 준비된 그램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자계열 굉장히 힘들고요. 자, 화학계열도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나마 통신 쪽 괜찮고 그 다음에 LG CNS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개선되는 여지가 충분히 보여주고 있죠. 예. 그러면 이 두 군데는 괜찮은데 덩치가 큰 저 둘이 헤매고 있으니까 어려운데 LG전자는 뭐 당장 회복될 만한 상황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LG화학은 최근에 화학산업의 구조조정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도 미국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뭐 리튬 가격도 반등을 보이고 있고 2차 전지도 최소한 바닥은 회복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자회사들 중에서도 이제 최악은 벗어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을 뿐더러 자사주를 소각했을 때 긍정적 효과는 나타나지만 그게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는 회사를 지금부터 좀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저는 뭐 LG가 당장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어쨌든 뭐 9월 달에 또 3차 상법 개정이 된다면 그러면 경영권은 침해받지 않고 자사주 소각의 효과는 누릴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LG라고 보고 있고 LG화학과 같이 한번 페어링해서 좀 봐야 되는 그런 그룹군이 아닌가 지주사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저희 헤드라인 기사가 잘못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반기업법 3탄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내용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LG의 경우에는 2,500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의 첫 중간 배당도 실시한다라는 소식 들려옴에 따라서 이제는 극심한 저평가 구간을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저평가 탈출입니다. 자, 그렇다면 LG 당장 저평가를 바로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저희가 바라보면서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자,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뭐 준비된 PBR 밸류를 보시면 정말로 뭐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0.4배, 뭐 0.5배 정도의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탈출하려면 위쪽으로 강한 모멘텀이 생겨야 되는데
아까 이제 언급해 주셨던 자사주 매입 이런 걸로는 어림도 없죠. 뭐 비중도 얼마 안 될 뿐더러 그것만으로 주가가 올라가긴 어려우니까요. 그러면 위쪽으로 업사이드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상승 모멘텀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 핵심에는 저는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기업 모두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턴하는 것이 보이고 있는 만큼 시간은 조금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10월 달에 있을 여러 가지 정치적 이벤트들을 다 지나고 나면 정말로 산업구조조 정도 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또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둘 정도는 생길 거라고 봐서 그러면 LG도 현재 가격대 정도에서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해서 목표 가격은 PB 한 0.6배인 한 10만 원 정도까지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다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좀 손절 가격을 폭넓게 잡아서 예. 조정을 더 크게 받는다면 더 저가에서 매수를 해서 모아나가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손절 가격은 6만 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넓게 잡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종목은 여전히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주력 기업이 바닥 탈출을 하면 LG라고 하는 기업도 바닥 탈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단기 전략보다는 중장기적인 전략 쪽에서 모아나갈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LG의 경우에는 중장기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장에서 1% 넘게 오름세를 그리고 있는데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겠다. 목표가로는 10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리스크 주의 구간 6만 원으로 다소 폭 넓게 잡아주셨으니까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에 잠금 해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